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제가 7년 전에 유튜브 시작할 때 올렸던 영상 찾아보시면은 오메가3하고 6 지방산에 대한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오늘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그 이유가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영상 밑에다가 어떤 분이 제가 들깨를 먹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참깨보다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현대인들 중에 식단이 오메가6에 치우치다 보니까 3를 좀 많이 먹어주는 게 비율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다가 문제는 같은 오메가3라 하더라도 들깨는 우리 몸이 잘 흡수되지 못하는 ALA가 주성분이고 정작 필요한 DHA나 EPA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물성 기름, 특히 생선류, 해산물에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댓글 다신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부분적으로 좀 틀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가 틀리고 뭐가 맞는지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오메가3하고 6 안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메가3 성분 안에는 DHA하고 EPA 두 가지가 있죠. 이거는 아시는데 ALA는 모르는 분이 좀 많아요. ALA는 알파 리놀레닉 액시드 또는 알파 리놀렌산, 이렇게 한글로는 불려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메가3 지방산의 어떤 분류에 해당이 되고요. 또 이거 말고도 오메가6 지방산도 다른 이름이 있죠. 아라키돈산 또는 리놀레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름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인체의 구성 성분으로서 오메가3가 어디에 필요한지 요걸 좀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는 게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세포막은 되게 부드러운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형태는 유지를 해야지, 자꾸 모양이 제 모양을 잘 유지를 못하고 너무나 쉽게 변형될 수 있는 것도 좋지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만들어지는 조직들도 좋지 않은 게, 세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포 바깥과 함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영양 공급도 하고 노폐물 배설도 하고 시그널을 전달받고, 이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 줘야 되는데, 이걸 돌아가기 위해서 세포가 건강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오메가3하고 오메가6의 비율로 비교를 한다면은 최소한 1대5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다라는 게 기능의학자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러프하게는 1대4에서 1대10까지도 정상으로 본다라고도 하지만, 학회나 또는 논문에 의한 보고는 그렇지만, 얘가 올라갈수록 보니까 염증 반응이 심한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우리 몸에 대부분의 병이 생기는 기전으로 볼 때 이 기전의 메인 포커스가 우리 몸에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노화도 이뤄지고 병도 생길 수 있다라고 큰 그림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포 레벨로 갔을 때 세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포커스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먹었던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는 걸로 해서 내 세포를 만들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피부를 새로 만들고 있고 뼈를 만들고 있고 근육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듣는 이 시점부터 1년 후가 되면은 지금 내가 이 시점에 갖고 있는 피부 조직이라든지 근육 조직, 뼈 조직 모든 것들이 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새로 만들려면 원료가 필요하죠. 그 원료는 뭐에서 공급받겠어요? 내가 먹는 거에서 공급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먹는 식단은 주로 연구를 해보니까 오메가3하고 6의 비율 자체가 20대 1, 100대 1까지도 그게 틀어진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먹는 식단이 서구화되는 과정에서 옛날같이 한식 위주로 먹었을 때는 그렇게까지 틀어지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틀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커스다 보니까 이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는 못 먹게 하고 먹어야 될 건 먹게 해야지 겨우 비율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것들을 많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들깨, 아마씨, 그 다음에 생선 종류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오염물질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죠. 생선 같은 경우 고등어에는 100g에 보통 1000에서 2000mg의 오메가3, DHA, EPA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걸 먹으면 좋은 게 들어오는 건 맞지만, 안타깝게도 고등어 안에는 수은도 많아요. 그럼 우리가 수은을 빼고 그것만 먹을 방법이 없잖아요. 가끔씩 저도 먹긴 하지만 일부러 DHA, EPA를 섭취하기 위해서 고등어를 매일매일 구워서 먹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거기 안에 있는 오염된 물질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좀 낮춰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먹을까? 이 정도 하고, 먹을 때도 제가 될 수 있으면은 잘 빼는 약을 먹으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먹게 되죠. 다시 돌아가서 결국에는 ALA를 지금 질문하셨는데, ALA라는 거는 식물 속에 들어있는 오메가3예요. 근데 여기는 우리 몸이 잘 흡수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표현 자체가 틀린 거고요. ALA는 충분하게 흡수가 잘 돼요. 한 8, 90% 이상이 내가 먹은 게 다 흡수가 됩니다. 문제는 이 ALA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EPA로 바뀌고 EPA가 DHA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비율이 별로 안 높은 거예요. 남자는 보통 평균 5%, 여자는 많으면 10%까지도 EPA로 바뀔 수 있는데, 러프하게는 5에서
10% 미만으로만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EPA하고 DHA 레벨이 ALA를 많이 먹는다고 해도 이 비율이 너무 적다 보니까 많이 못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팩트죠. 그건 맞죠. 더군다나 DHA 같은 경우에는 ALA에서 시작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비율 자체가 1%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적죠. 그런 의미에서 생산에서 추출한 DHA하고 EPA를 따로 먹게 권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들깨 아마씨를 많이 먹어도 그게 ALA에서 시작해서 EPA에서 DHA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얘를 적게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창조과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 인간에게 먹거리를 허락했던 음식이 따로 있는데 거기 안에는 바다에서 나는 생물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나는 채소나 과일, 야채 이런 것들을 먹어도 충분한 영양소가 공급된다고 보셨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걸 먹어서 내 몸에서 ALA가 들어가서 이게 EPA하고 DHA로 넘어가는 그 정도의 비율로도 인간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보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현대인들은 옛날 창조했던 그 정도의 식단을 먹지 않고 있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곡식과 함께 훨씬 더 편중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트랜스지방도 많고 그 다음에 오메가6도 너무나 많은 식단을 하다 보니까 언밸런스가 지금도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어떤 분들은 혈관에 염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맥경화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혈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방세포의 밸런스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오메가6보다는 오메가3가 많은 식단을 권하게 되고 영양제로도 오메가3를 따로 드시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그리고 특히 뇌발달, DHA가 필요한 곳에 크게 두 군데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프로테즈로 따졌을 때 일반적인 세포 레벨에는 한 25% 정도 필요한데 실제로 뇌의 조직을 검사해 보니까 다른 지방세포보다 훨씬 더 많은 DHA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눈이에요. 레티나라고 하는 망막에도 오메가3 성분의 DHA가 훨씬 더 많이 풍부하게 분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뇌의 건강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치매가 걱정되거나 또는 기억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뇌 기능이 떨어졌다고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DHA 성분이 풍부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맞죠. 근데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혈관이 안 좋아가지고 혈관에 염증이 좀 심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EPA가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능의학 회사에서는 이런 DHA하고 EPA 종류를 분포를 좀 다르게 만들어요. 오메가3를. 그래서 어느 부분은 EPA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주게 되고요. 어떤 경우는 DHA가 풍부한 걸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치료하는 분들도 있는데 러프하게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는 일정량의 비율로 들어간 걸 먹게 될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산모들한테도 기본적으로 얘기했고 또는 현대인들한테도 기본적으로 먹어야 될 5가지 영양제 얘기할 때 꼭 오메가3가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이 포함되는데 아기를 임신했을 때 산모 안에서 애가 세포 하나가 분화되기 시작해서 10조 개의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뇌세포도 만들잖아요. 그 뇌세포의 기본 근간이 DHA이거든요. 그래서 DHA 성분이 충분하게 넣어줬을 때 출산했을 때 아이들의 IQ와 또는 얘가 돌 될 때까지 크는 과정에서도 뇌의 영양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임신했을 때도 엄마가 오메가3를 잘 먹어야 되고 출산 후에도 브레스트 피딩 즉 애한테 모유를 주는 과정에서도 엄마가 열심히 오메가3를 하루에 2g, 3g 먹게 되면은 본인도 좋지만 얘가 먹고 나서 피를 타고 돌다가 모유로 가서 애한테 넘어갈 거 아니에요. DHA가. 그러면 출산 후에도 돌 될 때까지 뇌 발달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DHA가 꼭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따로 영양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겠죠. 안 먹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식단의 밸런스 상으로 봤을 때도 과거처럼 이렇게 깨끗한 식단을 못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오메가3와 6의 언밸런스 때문에 우리는 오메가3를 좀 더 많이 먹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미가 다 포괄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따지면은 생선하고 해산물에 많은 DHA하고 EPA를 꼭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영양소로 보면 맞지만 오염물질로 본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먹게 되면은 그 속에는 수온이 들어와서 내 몸에 45년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걸 대놓고 계속 못 먹어요. 저한테 왔던 환자들 중에서도 고등어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이상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수온이 너무 많아요. 기준치를 잡으면은 기준치보다 서너 배가 많은 거예요. 지금은 버티죠. 근데 나중에 가시면은요, 내 몸에 쌓여졌던 것들에 대한 재배치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정이 거쳐질 때 그 수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때 가서는 너무 늦죠. 지금이라도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어를 그만 드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다시 정리하자면은 들깨 속에는 ALA를 먹는다고 해서 얘가 충분한 양의 DHA하고 EPA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지방산의 비율,
오메가3하고 6의 비율이 너무 중요한데 이 비율이 너무 틀어져 있는 현대인들한테는 들깨라든지 아마씨가 들어있는 것들을 가루로 내서 드시는 거는 저는 추천하고요. 통으로 드시는 거죠. 기름도 먹을 수 있고 좋은데 문제는 산패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볶지 않은 상태에서야 그냥 압착해서 나온 기름을 2주 이내에 먹는 건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두고 드시면은 한 달이 넘거나 두 달이 넘으면은 기름이 산패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독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염두에 두신다면은 제가 제일 많이 권하는 거는 생들깨를 그날 볶아서 가루를 열심히 내서 그 가루를 밥에 뿌려 먹든지 찌개에 넣어서 먹든지 이렇게 먹고 깨끗하게 끝내는 거죠. 그렇게 먹는 걸 저는 가장 추천하는 방법들이고요. 일단 오늘은 오메가3가 왜 필요한지 또 식물성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서 EPA하고 DHA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걸 이해하신다면은 슬기로운 영양제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